네, 안녕하십니까. MJ입니다. 이번 강의는 WinCC V25 6강 WinCC 애니메이션 작성 2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비저블리티 그리고 어피어런스 같은 이제 시각적 효과에서 보이고 안 보이고 기능을 한번 써보고 예제로도 한번 신호등도 한번 만들어 봤었어요. 지금 마이크 상태가 조금 안 좋아가지고 조정 중이라 가지고 좀 울리기도 하고 좀 그런데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작성 2 해가지고 무브먼트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무브먼트 말 그대로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 티아 포탈을 또 열어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기능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상하 대각선, 상하 좌우 대각선 또는 아예 좌표 지정 이렇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새로 만들도록 하죠. create new project 해서 HMI 언더바 6번이라고 만들죠. 무브먼트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좌표에 관련된 것들이에요. 이걸 어디다가 써먹을까라고 생각하시면은 의외로 간단한데 움직이는 것에다가 사용한다고 보시면 돼요. 움직이는 것 어떤 게 있을까? 시각적 효과라고 생각하시면은 예를 들어서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의 움직임 요런 걸로 볼 수 있겠죠? 자동차의 움직임 자동차의 움직임 원래 자동차 움직임을 만드는 게 약간 대각선도 아니고 곡선 주행을 하죠. 자동차가 이렇게 좌회전 신호 받으면 그때는 참 난감하죠. 그거를 눈으로 보게 하기 위해서 약간 편법도 많이 쓰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도 예를 들어서 공랭 시스템 아니면 순행 시스템 아니면 어떤 자동화 생산 라인 한 라인 컨베이어 벨트에 물건 어디로 이동 중 어디에 존재하는 중 이런 거를 약간 좀 시각적 표현을 이용해서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애니메이션이죠. 그래서 Add New Device 클릭하시고 이번에도 컨트롤러가 또 필요할 것 같으니까 300 CPU에서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317 BNDP 이놈 만들고요. 제일 최신판이면 좋겠죠. 이놈 만들고 이 베이직 지금 프로페셔널이라서 저는 이게 다 나오는데 베이직이라서 이게 없으면 이거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게 아니라 1200으로 하시면 돼요.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달라요. 이거 만들어 놓고 DIDO 모듈 하나만 올려 놓겠습니다. 1200이면 올릴 필요도 없겠죠. 원래 갖고 있으니까. 이거 놔두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놈 IO만 확인을 해보죠. IO 0101입니다. 당연히 0101이겠죠. 기본이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Add New Device HMI 패널에서 컴포트 베이직이어도 상관없다. 저희 맨날 말씀드렸습니다. 베이직으로 들어가서 이 놈으로 오케이. 베이직이라고 해서 엄청 떨어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컴포트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떨어지는 정도예요. 조금까지는 아니고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데 그냥 떨어진다 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쓰는데 지장이 있다거나 하는 건 전혀 없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계속 0.1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태그의 신호 교환 시간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약간 컴퓨터도 마찬가지겠지만 거기 안에 들어가는 부속품들의 급이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싸구려 컴퓨터로 최상의 옵션을 원하는 이런 거죠. 그냥 낮은 컴퓨터로 배틀그라운드 하겠다라고 하고 뛰어들고 앉아있는 거 똑같은 겁니다. 그냥 낮은 건 낮은 거대로 쓰는 거고 높은 건 높은 대로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위저드에서 브라우저 들어가시면 PLC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넥스트 이 장면이 사실 몇 번 나온 적이 없는 장면인데 왜 이걸 보여드리냐면은 PLC 프로그램이 티아 포탈로 만들어질 예정이면은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근데
300PLC가 일반적으로 V5.5나 V5.6을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렇게 누르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누르면 안 돼요. 아까 전 강의처럼 했었던 것처럼 그냥 무시하고 넥스트 누르시면 돼요. 근데 티아 포탈에서 작성할 예정이면 그냥 이렇게 연결해 놓고 가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 연결을 해줍니다. 네트워크를. 네트워크 연결을 저희가 배운 적이 없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 배운 적이 있나요? 라고 물을 수 있는데, HMI에서 커넥션 들어가 보면 제가 있다고 했었어요. 자동으로 좀 연결돼 있죠. 어제는 제가 직접 이거를 집어넣었죠. 이렇게 지금 다 잠겨 있죠. 자동으로 돼 있으니까. 근데 제가 직접 만들었었는데, 이거는 아까 위자드에서 만들어서 자동으로 들어갔어요. 자동. 이거 그냥 그대로 쓰면 된다. 이제 스크린으로 들어가서 좀 지워버리고. 자, 여기서 또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오늘은 무브먼트를 배울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가짜 자동차 하나를 만듭시다. 여기다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넣는 거죠. 애니메이션. 무브먼트를 한번 배워보시죠. 여기다 갖다 놓고 PLC로 일단 가서 어제 제가 잠깐 그런 걸 만들었었는데 예를 들면 애드 같은 거 이런 거 이용해 가지고 여기다가 뭐 int 집어넣어 놓고 여기다가 1 집어넣고 여기다가 MB 10번 이렇게 하고 싶은데 300PC는 255 단위를 쓰지를 못하네요. MW 10번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여기다가 MW 10번을 다시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여기다가 컴페어러죠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0이다. 데이트 타임을 안 정했다고. 그렇다면 MW10을 먼저 넣고 그 다음 10을 넣으면 되지롱. 이렇게 하면은 MW10이 100이 된다면 뭐 어떻게 할까요? 여기다가 해야지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다 여기 넣지 맙시다. 복잡해지니까 밑에다 넣죠. 얘는 가만히 있으면 계속 더 할 거고 MW10이 100이 되면 자꾸 이걸 누르네요. move 해가지고 요놈에다가 0을 넣어주세요.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음 요놈을 시뮬레이션 하도록 하죠. run p 고 이거 아무거나 해도 됩니다. 그럼 서치하고 192.168 0.1이 검색이 되고 바로 로드 하면 집어넣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PLC 심에 대한 질문이 은근히 많던데 설치가 안 됐어요. 뭐가 안 들어가져요. 요거를 꼭 확인하시고요. 요거 MPI나 이런 걸로 돼 있으면 안 됩니다. 플로피 버스나 무조건 TCP/IP가 돼야 돼요. 왜냐면 요즘은 다 TCP/IP로 나오니까 요즘 세대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놈을 이제 한번 모니터링 해봅시다.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그래, 이게 정상이지. 엄청난 속도로 막 회전하는데 100 뛸 때마다 다시 0으로 되돌아가서 0부터 100까지 0부터 100까지 계속 빙글빙글 돌고 있는 거예요. 빙글빙글 돌고 있어요.
자, 준비는 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다시 화면으로 오겠습니다. PLC는 오프라인 해놓을게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요놈에다가 무브먼트를 심어 봅시다. 프로퍼티 들어가서 애니메이션, 무브먼트. 어떤 걸 먼저 넣냐면 일단은 밑에 거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밑에 거부터 배워봅시다. 뭐 이렇게 위로 올려놓고 자, 화면을 넓게 씁시다. 여기서 이 버티컬 무브먼트, 수직형 무브먼트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집어넣고 이 목적지를 이렇게 눈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테임 레그 네임을 넣으러 가는데 여기서 ph 태그 가보시면은 우리가 MW10이죠. 이런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레인지는 0에서 100이고요. 그리고 미리 목적지를 정해놓기 때문에 이 상태 그대로 시뮬레이션 스타트 가봅시다. 그러면 뒤에 지금 뭐 난리 났죠?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겁나 느리. 이게 왜 느릴까요? 아까 숫자는 엄청 빨리 돌아갔죠? 왜 느린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는 분들 있죠? 계속 그 이야기만 하고 있죠, 제가. 태그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가보시면은 이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저게 지금 엄청 빨리 도는 거를 천천히 1초 단위로 지금 읽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거 지금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올라가고 앉았죠. 이렇게 해서 다시 런타임. 런타임 하는데 요 RT 시뮬레이터라고 해서 런타임 시뮬레이터죠. 그래서 런타임이에요. RT라고 불러요. 위에서 아래로. 지금 너무 빠르죠, 지금. 살벌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죠. 아, 이거 너무 빠르다. 뭔가 방법 없나? 이렇게 하면 저희가 그 PLC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 프로퍼티 이쪽 가보시면은 옛날에 클럭 메모리 배운 거 혹시 기억나세요? 그게 뭐예요? 하면 뭐 어쩔 수 없죠. 클럭 메모리 클릭하시고 오케이 0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태그 가보시면은 all 태그 안 나오네? 이게 태그 자동 생성이 아니었나? 뭐 어쨌든 잠시만요. 여기 자동 생성이 아니었나? 클럭 메모리 넣어서 자동 생성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안 돼 있네요. 뭐 쓰는 데는 지장은 없으니까 뭐 써보도록 합시다. 여기다가 M 0. 이게 아마 4번인가가 4번인가가 1초 단위인가 뭐 그렇습니다. 아 이거 300하고 참 이게 어색하지. 그래서 다운로드 로드. 이게 뭐냐면 그 클럭 메모리라고 해서 그 미리 준비되어 있는 시간 단위로 동작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또 이상한 소리 같이 들리는데 동작 안 되고 있죠? 예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놈은 클럭 메모리 변경하면 하드웨어 전체를 통째로 다시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동작합니다. 오케이.
거의 1초가 맞는 것 같아요. 더 빠르네요. 뭐 상관없습니다.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화면도 보고 싶은 게 중요한 거죠. 또 내려가고 있죠. 아, 내려가는 게 맞죠? 천천히. 거의 0.5초 단위인데요. 0.5초마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좀 느리네요. 아, 마음에 안 들어. 조금 느려. 그러면은 M 0.3 다시 집어넣고 오케이. 그럼 이게 조금 더 빨라집니다. 이런 식으로 이 앞에 더하는 속도만 제어해주면 이렇게 쪽쪽쪽쪽쪽 움직입니다. 아, 이것도 좀 느린 것 같아요. 더 빨리. 이제 조금 빨라졌죠? 쭉쭉쭉쭉쭉 움직입니다. 아래로 버티컬 무브먼트를 보고 계세요. 자, 그럼 이놈을 또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번엔 이쪽으로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들어가서 버티컬 지우고 호리젠탈 무브먼트 수평 방향 요놈도 마찬가지로 태그 MW 10번 따가지고 0에서 100까지 값 넣고 요 포지션 이게 뭐 어떤 뜻인지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레인지 from 0에서부터 to 100까지 그러니까 아까 앞에 있었던 이 태그 값 태그 2라고 하는 요놈 MW 10번의 값이 0에서 100까지이고 그걸 100분율로 기준으로 나눠서 요 포지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포지션을 100각으로 나눠가지고 움직이는 거죠. 이게 만약 0에서 3만이면 3만 그리드로 잘라가지고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3만이면 엄청 오래 걸리겠죠. 막 한 세월이 가는데. 근데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 정확한 좌표값이 나오는 경우에는 진짜 정확하게 움직인다는 소리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그걸 만든 적이 있는데 서버 모터를 돌려가지고 정확한 좌표값이 서버 모터로 나오는데 그 좌표값을 이용해서 화면에다가 현재 그 물품이 어느 위치에 정확하게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었어요. 완전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모양으로. 그걸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몇 시라고 명령을 하면 요 물건이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데 이 밑에 눈금자를 쭉 그려놔요. 그래서 그 위치로 쭉 움직여서 이게 그 위치에 있다라는 걸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시뮬레이션 한번 해봅시다. 뭐 활용도 시각적 표현에서 솔직히 활용도는 원체 다양해가지고 이렇게 기본만 어느 정도 딱 다져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창의력이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막 쓸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이 무브먼트도 지금 이렇게 약간 좀 벅벅거리면서 가는데 이게 만일 조금 값도 크고 속도도 빠르면은 진짜 유연하게 쭉 움직였다가 다시 쭉 돌아오고 하는 걸 직접 볼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단순하게 1, 1, 1, 1 이렇게 움직이지만 나중에 막 좌표값으로 막 정확하게 리얼로 쫙 움직이는 거 보시면은 주르륵 움직였다가 주르륵 돌아오고 그리고 실제로 그 모터 같은 경우에는 그 팩터 같은 게 있어서 초반에는 확 빨라지다가 도착할 때는 스무스하게 싹 떨어지는 그런 속도를 볼 수가 있어요, 실제로. 그러면 얘도 또 역동적으로 쫙 빨라지면서 쭉 움직였다가 천천히 다시 돌아오고 이런 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그림들이 끝까지 가면 다시 0으로 되돌아가죠. 그 이유가 뭘까요? 제가 그렇게 프로그램을 했으니까. 아까 100이 되면 다시 0을 넣어라 라는 명령을 했었죠. 그렇게 되면 쭈르륵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확 날아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좀 바꿔가지고 100이 되면 이놈을 밑에다가 옮기고요. 100 되면 셋이 돼가지고
M 제가 지금 0.1인가요? 0.1번으로 바꾸겠습니다. 이게 0.2는 왜 썼지 내가? 요렇게 해놓고 M0.1 저장한 거 가져오고 이렇게 해서 어제 0을 쓰면 안 되죠 이제 M1.0을 써야겠죠. 1.0이 되면 여기 M1.0 이렇게 집어넣고요. 깜빡깜빡거려서 얘를 더해주다가 MW12 100이 되면 얘가 셋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이걸 움직이지 않게 막아주고요. 다음 아예 지워버려야겠네. 이 놈을 빼기 넣어서 1을 빼라. 얘에서 이렇게 해서 값을 타라락 쳐가지고 쭉쭉 올라가다가 이게 100 딱 되면은 얘가 셋 딱 되고 얘 켜지고 얘 쭈르륵 또 하다가 만일 얘가 0이 되면 오케이 이제 놓읍시다. 0이 되면 리셋 얘를 리셋하고 얘를 셋 M1.1 해서 얘를 셋해줘라. 얘가 셋 되면은 다시 얘가 살아야겠죠. 얘 리셋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하면 얘 다시 돌아오고 다시 켜라 올라가고 100 딱 되면은 셋 되고 얘 막히고 막아야죠. 1.0이네요. 얘 막히고 막힌 동안에 얘가 돌고 그 다음에 0이 되면 얘가 리셋되고 그래서 다시 또 더하기가 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새로 해서 다운로드 하겠습니다. 로드 값을 보죠. 쭉쭉쭉 올라가다가 한 세월이네 이거. 쭉쭉쭉쭉쭉쭉쭉 100 100에서 1을 빼라니까 갑자기 난리 났죠. 왜 그럴까요? 한번 봅시다. 이거 값 넣는 순서가 잘못됐죠. 1에다가 100을 빼고 앉았죠 지금. 100에다가 1을 빼야 돼. 다시 올라가네요 처음부터. 밤새웠네. 바로 값을 넣읍시다. 95. 이거 애드가 이게 너무 동작이 빨라서 값이 쉽게 들어가지지가 않네요. 95 들어가. 90로 들어간 것 같은데. 네.
빠지는 속도도 또 엄청 빨라가지고 또 보이지도 않네. 여기다가 이거 집어넣을게요. M100.1로 값 올려주고 다시 다운로드. 빼는 속도는 또 너무 빨라서 보지도 않는 속도였네요. 이제 이렇게 해놓고 다시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문제가 없어요. 이렇게 해놓고 화면 런타임. 화면 런타임 하면 화면이 지금 쭉쭉쭉쭉쭉 갔다가 끝점 찍고 다시 돌아옵니다. 좌우로 쭉 갔다가 다시 쭉 돌아오는 화면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냥 제가 화면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냥 저렇게 막 그냥 프로그램을 짠 건데, 뭐 실제로는 저렇게 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떤 계산된 값이나 아니면 제어하고 있는 값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이놈이 그렇게 딱 움직이면서 잘 움직이겠죠. 그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얘를 맨 뒤로 집어넣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죠. 요 놈이 뭐 소재야. 그리고 요 놈이 두 번째 컨베이어 맨 뒤로, 요 놈이 두 번째 소재다. 이런 식으로 런타임 딱 해놓으면은 현재 소재 위치를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여기쯤 지나가고 있구나. 뭐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난리 나겠죠. 위층도 있고 아래층도 있는 컨베이어 타입일 수도 있고, 뭔가 좀 특수한 경우죠. 쭉쭉쭉쭉쭉쭉. 그럼 이게, 아, 지금 크러쉬 상태구나 하고 이제 딱 알 수 있는 거죠. 난리 났구나 하면서 쫓아가서 이제 소재 막 끄집어내고 막 죄송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이제. 실제로는 저렇게 부딪힐 일은 많이 없어요. 스토퍼 같은 게 여기 딱 튀어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배웠던 거를 조금 더 써먹어 보면 프로퍼티에서 이 색깔을 빨간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스토퍼야. 스토퍼가 있어. 못 가게 막는 게 있는 거죠. 스토퍼가 있어서 얘를 못 가게 막아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애니메이션에서 디스플레이 비저블, 어떤 태그가 들어오면 얘가 못 가. 그렇게 만드는 거죠. 어디 한번 만들어 봅시다. 뭐 여기다 스위치 하나 만들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벤트 프레스. 자, 셋비트 해가지고 사람들이 셋비트만 있나 뭐 그렇게 하는데, 에디트 비트 들어가 보시면 인버트 비트도 있고 리셋 비트, 셋 비트 뭐 이것저것 있습니다. 비트 인 태그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게 이제 그 누를 때마다 값이 팍팍팍팍 바뀌는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근데 이게 또 귀찮아가지고 일일이 이거 넣은 건, 이건 어차피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의 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셋 비트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인버트 비트로 쓸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비트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뭐 지금 뭐 굴러다니는 비트가 원체 많아서 M1.5로 만들게요. 1.5 태그 들어가서 M1.5 하나 만들고 태그 11번이에요. 화면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놈 이벤트 프레스 이벤트에서 인버트 비트에서 PLC 태그에 있는 놈 M1.5 여기다 집어넣고, 그럼 이제 M1.5가 0101 이러면서 인버트 될 거예요.
요놈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요놈. 요놈 태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저희 내부로 들어와서 HMI에서만 보이는 태그를 만들게요. HMI 01 1200 ms 넣고요. 여기서 이걸 쭉 드래그해서 한 3개 만들어 놓고, 애니메이션 비저빌리티 그래서 1일 때 비저블, 이게 아까 1.5였죠? 여기서 M1.5가 신호가 들어오면 여기서 뭐 M1.6 이렇게 하죠. 다음에 화면에서 1.5는 걸어놨고 M1.6 비저블. 저 왜 물어보냐면 여기 하나가 더 있어서 그런 거예요. 두 개를 섞을 거냐고 물어보는 거죠. 두 개를 같이 눌러가지고 PH 태그에서 M1.6번 선택하시고요. 레인지 1일 때 보이게, 작업 끝, 보이게, 보이게. 그리고 M1.5가 켜지면 얘가 서야겠죠. 얘가 서게. 얘가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호리젠탈 무브먼트가 태그 2번입니다. 태그 2번. 태그 2번을 서게 해라 라는 거죠. 지금 두 개는 하나로 묶어놨기 때문에 이게 조금 애매한데, 확장해서 MW12번을 추가하겠습니다. 12번을 추가. 이렇게 하면은 곧잘 움직이겠죠? 그럼 화면으로 돌아가서 요거 만든 건 일단 다운로드 하고요. 화면으로 돌아가서 요놈에 있는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호리젠탈 들어가서 요놈을 MW10번으로 태그에서 12번으로 변경. 이렇게 하고 1.5를 눌렀을 때는 요놈 1.5가 켜지면, M1.5가 켜지면 얘 스탑 하세요. 스탑 하세요. 얘도 마찬가지. 다운로드 다시 하고. PLC 지금 작성한 게 이해가 안 되시면은 그 기본 강의 있죠? PLC 기본 강의. 거기서 필요한 부분만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저게 어느 부분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아니면 이거는 활용 자체에 대한 설명을 하기가 참 애매해서 나중에 이 HMI 강의가 끝나면 다시 이제 그 중급 강의로 돌아가거든요. 중급 강의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설명이랄 것도 없고 만드는 과정만 계속 보여드려서 스스로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가는 거죠. 기다립니다. 얘가 0이 될 때까지. 동작을 안 하죠? 지금 뭔가 이상하죠? 다시 한번 확인. M 하나 더 만들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W12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근데 화면에서는 꼼짝도 안 한다. 이것 때문인 것 같은데, 항상 문제는 요겁니다. 요거
실시간처럼 안 보이는 이유는 다 이거 때문이에요. 이 상태에서 제가 이걸 꾹 스토퍼 걸리면서 얘가 섰다. 다시 꾹 하면 풀리고 돈다.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된다라는 거죠. 얘 지금 막 난리 났죠? 지금 6만까지 갔네요. 거꾸로 돌고 있네요. PLC 프로그램은 이상한 게 몇 개 지금 보이는 거죠. 급조하다 보니까 사실 눈에 띄는 건데 그게 빠졌죠. 그거. 100 넣어주는 부분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아닌데요? 이게 잘 되고 있는데요? 아, 이 부분이 빠져 있는 거죠? 이 부분이. 두 개의 값이 동시에 가지 않다 보니까 생기는 현상인데, 음, 두 개를 같은 값으로 만들기가 참 어려운데, 조건을 하나 더 겁시다. 두 개가 똑같이 가는 수밖에 없겠네요. 이게 좀 이상한 구문이 있다. 아, 이건 아무리 봐도 이상한 구문이네요. 그냥 뭐,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만 봐주십시오. 지금 저걸 수정하려니까 어렵네요. 둘 다 동시에 100이 돼야 되는데, 제일 초기에 저거를 잡아놓지 않으면 이미 이 문이 글러먹었거든요. 요거 그냥 무시하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디 보자. 그러면은 부모트 이제 버티컬하고 호리젠탈 배웠죠. 아하, 저걸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일단 억지로라도 하나 만들어 놓겠습니다. 요놈을 MW12로 해놓고 이렇게 하면은 요놈도 똑같이 이렇게 해놓으면은 똑같아질 겁니다, 값이. 아우, 너무 빠르다. 여기서 바꿀게요. 1, 1, 이렇게 해놓으면은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하나라도 100이 되면 깎이는 거지. 하나라도 0이 되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 일단 억지로라도 돌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 두 개를 나눠놨는데 제어하는 값 자체는 하나에서 다 제어를 하다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하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스톱. 전진.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어요. 자, 잘 움직이는 거 확인했으니까 또 다음은 화면으로 가봅시다. 지금까지 버티컬하고 호리젠털 배웠어요. 프로퍼티, 애니메이션, 버티컬, 무브먼트에서 이건 이제 지우고 요거 다이렉트 무브먼트하고 다이얼로그널 대각선이죠. 대각선 한번 눌러볼게요. 대각선. 이거 대각선입니다. 말 그대로 대각선. 이렇게 대각선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바뀌는 거 없어요. 똑같습니다. 또 태그 2번에다가 0부터 100까지 넣어놓고 좌표 그대로 넣어놓고 런타임. 지금 값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으로. 대각선으로 날아갑니다. 오. 0에서 100까지라고 해서 100개의 그리드로 나눠 놓은 다음에 그걸 100분율을 이용해서 좌표가 한 칸씩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 단위는 제가 자유롭게 제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탁탁탁탁 한 칸씩 가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그리드가 엄청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게 엄청 부드럽게 움직이겠죠. 쭈르륵 갔다가 쭈르륵 움직이는 거죠. 그리드가 이게 지금 눈에 보일 정도로 한 칸 한 칸 한 칸이기 때문에 엄청 백분율 자체의 그거기 때문에 한 2mm, 2단위씩 2픽셀씩 쭉쭉쭉쭉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움직이는 거예요. 대각선, 대각선을 보셨어요. 애니메이션에서 이런 다이어고널이었나? 그렇습니다. 대각선을 보셨어요. 그럼 이번에는 하나 새로 만들죠? 잘 움직이고 있으니까 이어놈입니다. 이어놈. 프로퍼티, 프로퍼티에서 이거 누르고 프로퍼티에서 애니메이션 무브먼트에서 다이렉트 무브먼트를 만들 거예요. 다이렉트 무브먼트를 만드니까 아까랑은 좀 다르죠. 아까 그 3명은 제가 계속 그리드 이야기를 했었는데 0에서 100 만들어 놓으면 100분율로 그리드를 잘라가지고 그 숫자에 맞춰서 쭉쭉쭉쭉쭉 좌표가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근데 요놈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포지션을 물어보죠. 다이렉트 포지션. 스타트가 25고, 옵셋 XY. 기본이 25고, 285인데, 옵셋이 있다. 좋았어. 여기서 시작하는 걸로 하고, 버튼을 3개 만듭시다. 버튼을 3개. 버튼을 3개 만듭시다. 이렇게 해서 버튼 3개를 만들었어요. 1, 2, 3 해놓고 여기다가 이벤트 프레스로 하시고 여기다가 인버트 비트 해놓고 화면으로 돌아가서 비트는 풀고요. 고 오프라인 해놓고 맨 마지막에다가 여기다가 뭐 M2.0 밑에다 하나 더 M2.1 M2.2 M2.2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move 만들고요. 그래서 뭐 MW30 MW30 없죠? 제 태그가 새로 나오는 거 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30에다가 여기다가 뭐 50 하나 더 만들자. 100 150 2.012입니다. 2.012 다운로드 해놓고 화면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프로퍼티, 이벤트, 프레스, 임포트에서 PLC 2.0 만들었던 거 하나 만들어 놓고요. 프레스 클릭하고 컨트롤 C 2번 누르고 프레스 컨트롤 V 태그 15번인데 100명 만들어봤자 소용없으니까 여기서 15번 더블 클릭하고 여기서 컨트롤 V 16번 태그에서 PLC 태그입니다. PLC 태그에서 16번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서 다시 프로퍼티 애니메이션에서 다이렉트 무브먼트 X 옵셋을 30번이었죠? 30번 이렇게 만들어 놓겠습니다. 런타임 가보시죠. 다시 끌게요. 제가 깜빡했네요. 또 요놈이죠, 요놈. 요놈 안 하면 계속 또 답답합니다. 집어넣고 다시 런타임. 다음과 같이 저게 왜 생기냐면요. 지금 보면 PLC에 있는 태그를 그대로 가져오죠. 그게 뭔 말이냐면 PLC에 있는 심볼을 그대로 가져와서 HMI에다가 태그를 다시 만든다는 소리예요. 새로 자동으로 만들어 준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태그가 자동으로 다시 생겼어요. 그런 그 말 자체는 새로 생겼으니까 셋업 다시 해줘야 되죠. 0.1초라는 걸 다시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계속 다시 넣고 다시 넣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작업 자체도 엄청 편리해진 거예요. 옛날에는 다 연결했어요. 다 여러 가지 다 연결했다고. 근데 지금은 이제 갖다 그냥 끌어놓기만 해도 나오는 거죠. 엄청 편해진 거죠. 이 이야기는 제가 이 HMI 강의 초반에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태그 부분에서 개고생하면서 다 해야 된다고 하나씩. 근데 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요거랑 관련이 있는 겁니다. 요거 1 누르면 움직였죠. 2 누르면 요만큼 움직이고 3 누르면 요만큼 움직였어. 아하 1 아하 2 아하 그렇구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버튼 누르는 동작은 인버터다 보니까 다시 누르면 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3번 누르면 여기 가고 3번 끄고 2번 누르면 여기 가고 이 지금 켜졌는지 꺼졌는지 알 수가 없어. 1번 2번 3번 이렇게 옵셋이라는 말이 보정이죠. 보정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 아까 24라는 값이었어요. 프로퍼티에서 애니메이션 다이렉트 20이라는 값이었어요. 거기서 옵셋이라는 값. 이거 50도에 지금 70좌표로 이동. 이거는 100이었으니까 150도에서 이제 120, 이건 이제 170 이렇게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죠. 다이렉트로 특정 지점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특정 좌표로 그냥 아예 움직여버리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인다라는 개념보다는 좌표를 아예 그냥 더 씌우는 거죠. 더 씌우는 거. 얘 좌표 값을 그냥 아예 더 씌워서 이 옵셋을 더한 값을 이용해서 더 씌워가지고 바로 그냥 거기서 켜지게. 바로 가서 거기서 켜지게. 지금 소재 같은 걸 이렇게 그럴듯하게 이렇게 그리드로 주르르 움직인 거랑은 조금 다른 개념이죠. 한 방에 그냥 바로 가라 라는 거죠. 한 방에. 근데 제가 왜 세 칸으로 나눴을까요? 지금 보면은 저희가 이 add new movement 했을 때 아래에서부터 버티컬은 상하, 호리젠털은 좌우, 이 다이어고널은 대각선이에요. 대각선. 이 세 개를 조합해서 곡선 만들 자신 있어요? 곡선이라는 개념을 만들 수 있을까? 곡선? 곡선 절대 못 만들어요. 이 세 가지 가지고는. 근데 유일하게 곡선을 구현할 수 있는 건 얘뿐이야. 다이렉트 무브먼트. 얘뿐인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은 하나의 X축만 이게 직선으로 움직이게 했어요. 근데 다이렉트 무브먼트에 Y 포지션을 같이 넣어주게 되면 이제 보다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되겠죠. X 값도 다르게 넣을 수 있고 Y 값 다르게 넣을 수 있으니까 곡선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이렇게 물결을 넣을 수 있는 게 가능해져요. 왜? PLC에서 값 줄 때 사인, 코사인 값 이런 걸로 줄 수 있으니까. 사인 값 이런 걸로 줄 수 있으니까. PLC는 사인, 코사인이 돼요. 탄젠트나. 그러다 보니까 사인파형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X, Y를. 물론 그 계산식은 스스로 만드십시오. 저도 잘 안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곡선을 그렇게 신경 써서 만드는 사람은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냥 이렇게 직접 움직여가지고 이 좌표 보이잖아요. 좌표를 보이게 해서 이 기록을 해놔요. 이렇게 움직여야지 이러면서 이제 기록을 좀 해놓고 그 해당 옵셋 값을 읽어가지고 저장을 쭉 다 해놓고 값을 더해주기만 하면 저렇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제가 버튼을 이용해서 특정 값을 주고 있는데 이 옵셋 값도 여기 있는 요거 있죠, 요거. 요놈들 값으로 이용하면은 그럴듯하게 움직입니다. 그럴듯하게. 한번 해볼게요. 10번하고 12번이었죠? 12번. 이렇게 넣어놓고 이거 맞나? MW 12번 이렇게 해놓고 봅시다. 그럼 이렇게 쭈루루루 하면서 막 움직일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정점 찍으면 다시 마이너스로 쭈쭈쭈쭈 해도 쭈쭈쭈 이런 식으로 쭈쭈쭈 하면 이렇게 사인 파형처럼 쭉 움직일 수 있겠죠. 물론 그렇게 실제로 움직이는 소재는 거의 보기 드뭅니다. 이런 식으로 다이렉트 값을 아예 집어넣어서 특정 위치로 자동으로 이동하게. 자동이라기보다는 그냥 특정 위치로 더 씌우는 거죠. 좌표 자체를. 더 씌워서 그 위치로 아예 가버리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루루루 움직이면서 이렇게 대각선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좌표 하나하나의 값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옵셋 값. 이렇게 하면 이 무브먼트도 다 배웠어요. 애니메이션 접목하셨습니다. 애니메이션 내용이 뭐 디스플레이하고 무브먼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근데 이걸 활용하는 스킬, 단지 2개뿐이지만 이걸 활용하는 스킬,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단순하게 이런 놈들이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이런 버튼 같은 것들도 애니메이션이 들어갑니다. 애니메이션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헛소리지 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팝업창 같은 거에 스위치 같은 거 넣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이 팝업창 자체가 이게 나오거든요. 이게 없네, 팝업창. 컴포트 패널이, 그래. 컴포트 패널에는 팝업창이라는 기능이 생겼는데, 기존에 있던 HMI, 기존에 있는 그냥 화면들은 이게 없어요. 베이직 패널에는 이게 없어요. 팝업창이. 그럼 팝업창을 직접 사람이 만들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팝업창을 만들어 놓고, 이놈을 이용해서 이제 인비저블을 집어넣어 놓고, 뭐 예를 들어서 이걸 딱 눌렀을 때 경고가 딱 뜨면 이 창이 빵 열리게. 정확하게는 보이게 만드는 거죠. 보이게. 이 보이게 한다라는 이야기에 대한 거는 레이아웃, 레이어 배울 때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레이아웃. 요거 할 때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벤트 다 배우면 이제 레이아웃도 배울 거거든요. 레이아웃 배울 때 설명을 드릴게요. 그때 요 놈을 씁니다. 결론적으로 이 디스플레이 그리고 무브먼트를 사용하는 걸 기본을 잘 닦아놓고 나중에 이제 이걸 활용하는 것, 좀 창의력을 좀 더 발휘해서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이렇게 쓰는 거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면
더 많은 걸 하실 수 있어요. 더 많은 걸.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기본을 좀 닦아 놓으시면은 이제 제가 또 다음 스텝 한번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강의 때는 이제 이벤트 한번 배워볼게요. 네. 오늘 6강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